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그리고 그 사람과 멀어지는 일, 그 모든 인연의 시작과 끝은 결국 여러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만날 때만 중요하다고. 인연의 시작이 전부인 줄 알고 끝맺음은 대충 해도 괜찮다고 여기죠.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연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별은 남은 인생의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 이별의 방식이 마음에 새겨져 그 이후 모든 인연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게 찾아온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53. 이름은 조은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새벽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서요. 조은숙 씨는 20대 중반에 만나 3년 넘게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집도 구경했고 예물도 고르러 다녔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녀 역시 그가 마지막 인연이 될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갑작스레 남자는 이별을 통보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미안하단 말도 없이 문자 한 줄로 그 모든 날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건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떠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저를 더 힘들게 해요. 그 이후로 누굴 만나도 늘 마음속엔 의심이 생겨요. 혹시 또 갑자기 사라질까봐, 또 설명 없이 나를 지워버릴까봐. 여러분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이별이 너무 아파서 그 뒤로 누구를 만나도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던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좋은 만남보다 더 깊게 남는 건 좋지 못한 이별이라는 것을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과의 이별은 마음의 묘를 만드는 일이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이는 타인의 가슴에 무덤 하나를 만든다. 이 말이 조은숙 씨에게 꼭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 남자의 무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연의 마무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그림자를 남길지를 결정합니다.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방식이 얼마나 깊은 흉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이번에는 헤어질 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3가지 이유로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무덤 하나쯤 남아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선택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걷고 그리고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은 단순한 만남과 헤어짐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인연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만날 때만 예의를 갖추고 헤어질 때는 그저 조용히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연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 헤어짐의 방식이 남은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 태도, 마지막 표정 하나까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아 다음 인연을 망설이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3. 이름은 조은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앉더니 몇 초를 뜸 들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새벽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서요. 조은숙 씨는 20대 중반에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새해를 함께 했고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예물도 고르던 그런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날 남자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단 5글자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건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를 힘들게 해요. 그 이후로 누굴 만나도 마음 한켠이 늘 조심스러워요. 혹시 또 갑자기 사라질까봐? 또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워버릴까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별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제대로 된 이별이 없었다는 사실이라는 걸 몸으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남은 인연의 시작이고 이별은 그 사람의 기억으로 남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떠나는지가 어떻게 만났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이별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덤을 짓는 일이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이는 타인의 가슴에 묘 하나를 남긴다. 이 말이 조은숙 씨에게 그대로 해당되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의 무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그 무덤이 먼저 마음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왜 인연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한지를 3가지 이유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그렇게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헤어질 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어떻게 맺었든 어떻게 지냈든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인상을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별의 태도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80을 넘긴 김병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젊었을 적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하셨고 인생 내내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말년에 들어서며 갑자기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으니 그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진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지.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내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넌 늘 그 모양이지. 남 돕는 척만 하고 결국엔 내 이속만 챙겨. 나는 평생 친구한테 그렇게 말 들을 줄 몰랐어. 그 한마디로 수십 년 함께한 우정이 무너졌고 그 어르신은 말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말을 잘해야 해. 그 한마디가 그 사람 전부를 기억하게 하거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헤어지는 순간의 말과 행동을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기억도 그 마지막 말이 독해지면 모두 흐려지고 반대로 다소 부족했던 관계라도 떠나는 태도가 단정하고 따뜻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새롭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정든 직장을 그만둘 때 끝 인사도 없이 떠난 사람보다 인사 한마디, 작은 메모 하나 남기고 고맙다 말하고 떠난 사람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던 기억 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인간의 진심이 드러나는 유일한 순간이다. 헤어질 때 사람은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맨 얼굴이 상대의 마음에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품성과 마음을 지닌 사람인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별을 해오셨나요?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셨나요? 혹시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나도 냉정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셨나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생 상처로 남기도 하고 반대로 한 줄의 위로가 되어 그 사람의 상처를 덜어주는 마지막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2번째 이유는 이별의 방식이 다음 인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꼭 공감하실 겁니다. 이별의 방식이 다음 인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2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여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상처난 이별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35세 박혜진 씨는 이별을 겪고 난 후 사람을 깊이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사귄 남자친구와 무려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했고 어려운 시절을 서로 기대며 지냈으며 주위에서도 이미 부부로 받아들일 만큼 깊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금 너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답답할 것 같아. 그 말 한마디는 박혜진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되뇌이며 한동안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는 누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친절을 받아도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 나를 버리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누가 고백을 해도 이 사람이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 두려움부터 앞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별은 단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업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과의 고통스러운 이별은 그 고통이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 안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다음 인연에서 비슷한 상처를 다시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혜진 씨는 결국 심리 상담을 통해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이별 방식이 다정했더라면, 혹은 솔직하게 미안한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별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날 모욕하는 말로 떠났다는 게 평생 트라우마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별이 상대의 다음 인생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때는 마음을 다해 인사하고 진심을 담아 착별 인사를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아름다운 착별은 다음 인연을 부드럽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남긴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박혜진 씨의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닿아 있을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별의 태도가 결국 자신의 인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을 고르고 행동을 가다듬고 미소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별의 순간에는 그 포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분노, 서운함, 실망, 억울함 같은 감정이 가장 날 것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바로 자신의 인격을 가늠하게 합니다. 어떻게 끝맺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됨을 말해주는 거죠.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 이규철 씨는 중년 이후 친구와 절교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가 한 번 사업상 도움을 못 준 걸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도 결국 계산하는구나. 사람 같지도 않네. 그 말 듣고 30년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이규철 씨는 그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본심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친구는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별의 순간에 다 드러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와 다툴 때 혹은 인연이 끝나갈 때 내가 던진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화를 내되 인을 잃지 않는다. 즉, 아무리 분노해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별은 감정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던진 말 한마디는 여러분을 증명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이별할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이 참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억지로 유지한 겉모습이었는지. 헤어짐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비록 관계는 끝나더라도 존경은 남기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이런 이별을 피하고 더 따뜻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현명한 해결책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헤어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멀어지고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이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번에는 현명하게 인연을 마무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이별을 통보할 때는 감정을 담기보다 사실을 담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유 없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냥 마음이 식었어. 이제는 내가 싫어졌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보다는 나는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너의 길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 이 선택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며 감정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정중한 작별 인사를 남기세요. 관계를 정리할 때 많은 이들이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상대가 알아서 눈치채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이지 진정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연락을 끊기 전 짧더라도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 혹은 직접 만나서 그동안 고마웠다. 함께한 시간이 나에게도 큰 의미였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는 덜 아프고 여러분은 더 어른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별 이후에는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떠난 뒤에도 상대의 뒷담화를 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별한 뒤에도 상대의 평판을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한때는 소중했기에 함께했던 시간 자체를 존중해야 그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떠난 자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 말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별한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킵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지만 인격의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이별을 맞이한다면 설령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인연은 여러분에게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며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연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한지를 3가지 이유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별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과 인간됨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별의 방식이 그 사람의 다음 인연, 다음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유는 이별의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인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진실한 시험대라는 점이었지요. 마무리하지 못한 인연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숨은 무게로 남아 다음 사랑, 다음 우정, 다음 사람 앞에서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 무게는 결코 시간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조용하고 단정하게 예의를 갖추어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한때 서로를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면 끝날 때도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따뜻하게 작별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과의 인연을 마무리할 때 상처를 남기고 떠났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달라지십시오. 떠날 때 더 깊은 존중을 담아 인간답게, 사람답게 작별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기억이 고맙고 따뜻한 것이길 바란다면 헤어질 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에 한 구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의 시작은 우연일 수 있으나 그 끝은 언제나 선택이다. 여러분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신가요? 누구와도 좋은 시작을 하고 싶은 만큼 마무리도 지혜롭고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정리하지 못한 이별이 있으셨나요? 그 이별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